여러분, 절대 이거 모르고 병아리콩 드시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병아리콩을 밥에 넣어서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병아리콩 한 줌을 드셔도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100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100배입니다. 10배도 아닙니다. 무려 100배입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인데요. 혹시 지금까지 그냥 물에 삶아서 드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아리콩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둘째, 왜 대부분 효과를 제대로 못 보는지. 셋째, 효과를 100배 높이는 진짜 방법과 오늘 당장 만들 수 있는 간식 레시피까지입니다. 60세 이후 혈당, 뼈, 혈관 걱정되시는 분들은 특히 집중해주세요. 자, 먼저 왜 병아리콩이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밥 먹고 나서 이 시간쯤 지나면 갑자기 배가 고프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단 것이 갑자기 당기시거나 식사 후에 오히려 더 피곤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거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 세계 28개 병원,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 연구가 있습니다. 메타 분석이라는 건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수십 개 연구를 한데 모아서 분석하는 방식인데요. 신뢰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 연구에서 병아리콩을 먹은 그룹은 안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상승 곡선이 확연하게 낮았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73입니다. 병아리콩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10에서 33 사이입니다. 흰쌀밥의 절반도 안 됩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혈당이 천천히 오른다는 뜻인데요.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흰쌀밥만 드시면 혈당이 이렇습니다. 드시자마자 혈당이 쭉 치솟아 오릅니다. 그러면 우리 췌장이 놀라서 인슐린을 막 쏟아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데요. 이게 과하게 쏟아지면 혈당이 이번엔 반대로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배가 갑자기 고파집니다. 단 것이 당깁니다. 또 먹게 됩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병아리콩은 다릅니다. 천천히 올라갑니다. 인슐린도 적당히 나옵니다. 배도 오래 부릅니다. 이 차이 하나가 혈당 관리, 뱃살, 심지어 치매 예방까지 이어집니다. 왜 병아리콩은 이런 효과를 내는 걸까요? 비밀은 저항성 전분입니다. 저항성 전분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흰쌀밥은 각설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입에 넣으면 순식간에 녹아서 단맛이 확 돕니다. 병아리콩은 얼음입니다. 천천히 녹습니다. 소화도 천천히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좋은 게 또 있습니다. 병아리콩을 드시면 우리 몸에서 특별한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그리고 그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이 함께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병아리콩이 우리 뇌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배불러, 더 안 먹어도 돼 라고요. 실제로 연구를 보면요, 병아리콩을 간식으로 드신 분들은 다음 식사에서 자연스럽게 29에서 36% 정도 덜 드셨다고 합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되는 겁니다. 이걸 2번째 식사 효과라고 하는데요. 병아리콩 하나로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살이 빠질까요? 미국 국민건강조사가 있습니다.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추적한 대규모 연구인데요. 여기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아리콩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신 분들은 안 드신 분들보다 비만 확률이 무려 53% 낮았습니다. 절반 넘게 낮은 겁니다. 그리고 체질량 지수도 낮았고 허리둘레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특히 배가 얇아졌습니다. 나이 드실수록 배만 볼록하게 나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뱃살이 줄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아리콩은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적게 나옵니다. 인슐린이 적게 나오면 우리 몸이 지방을 저장하는 대신 태워서 에너지로 씁니다. 저장 모드에서 연소 모드로 바뀌는 겁니다. 게다가 병아리콩에는 식이섬유가 100기당 12기나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25끼 정도인데요. 병아리콩 반컵만 드셔도 하루 필요량의 절반을 채우는 겁니다.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도 해결해주고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병아리콩을 드시면 첫째,
혈당 지수가 10에서 33으로 아주 낮아서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둘째, 포만감 호르몬이 나와서 다음 식사까지 배가 안 고픕니다. 셋째, 자연스럽게 30% 정도 적게 먹게 됩니다. 넷째, 인슐린이 적게 나와서 지방이 연소되고 비만 확률이 53% 줄어듭니다. 이 네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엔 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 그리고 골다공증 걱정되시는 분들은 지금 더 집중해 주세요. 병아리콩이 뼈에도 좋다던데 이게 사실일까요? 네, 이것도 연구로 입증된 내용입니다. 병아리콩에는 이소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어려운 이름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식물성 에스트로겐입니다. 에스트로겐 들어보셨죠? 여성 호르몬인데요. 이게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성분들이 폐경을 맞으시면 이 에스트로겐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뼈가 빠르게 약해집니다. 골다공증 위험이 확 높아집니다. 나이 드셔서 조금만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병아리콩의 이소플라보노이드가 이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병아리콩에는 두 가지 특별한 성분이 있는데요. 비오카닌 A와 포르모노네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두 성분이 우리 몸에서 뼈를 만드는 세포는 더 활발하게 만들고 뼈를 부수는 세포는 조용히 쉬게 만듭니다. 우리 뼈는 매일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젊을 때는 만드는 속도와 부서지는 속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뼈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뼈가 부서지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만드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뼈가 약해지는 거죠. 병아리콩을 드시면 뼈를 만드는 세포는 열심히 일하고 뼈를 부수는 세포는 좀 쉬도록 조절해 줍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 병아리콩을 먹인 그룹은 뼈의 두께가 늘어났고 뼈 사이 간격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뼈가 더 빽빽하고 튼튼해진 겁니다. 게다가 병아리콩에는 칼슘과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칼슘은 다들 아시죠? 뼈의 주재료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병아리콩 하나로 뼈를 만드는 재료도 얻고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호르몬 효과까지 얻는 겁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 칼슘 챙겨 드신다고 멸치나 우유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병아리콩도 꼭 함께 챙겨 드세요. 그런데 병아리콩의 효능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혈관 이야기입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걱정되시는 분들 집중해 주세요. 병아리콩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나쁜 콜레스테롤을 잡아줍니다. 흔히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혈관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수도관에 때가 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막히면 심장마비, 뇌졸중이 옵니다. 수도관이 막히기 전에 청소해야겠죠? 병아리콩의 식이섬유가 바로 그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장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꽉 붙잡아서 변으로 배출시켜버립니다. 미국 건강조사 데이터를 보면요. 병아리콩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안 드시는 분들보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실히 낮았다고 합니다. 혈압에도 좋습니다. 병아리콩에서 나오는 특정 단백질 성분이 혈압을 올리는 효소를 막아줍니다. 동물 실험에서 병아리콩 단백질을 먹인 그룹의 혈압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아리콩에는 칼륨도 풍부한데요.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시킵니다. 소금을 많이 드시면 혈압이 오르는데 칼륨이 그걸 막아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정리입니다. 병아리콩을 드시면 첫째, 이소플라보노이드가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둘째, 폐경 이후 여성분들 골다공증 예방에 특히 좋습니다. 셋째,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넷째,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병아리콩인데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밥에 넣어서 먹고 있는데 왜 효과가 없는 거지? 혹은 나는 삶아서 그냥 먹는데 뭐가 문제인 거지? 하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병아리콩에는 숨겨진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피틴산입니다. 병아리콩 껍질에 붙어있는 성분인데요. 이게 우리 몸에서 철분, 아연, 칼슘 같은 좋은 영양소를 꽉 붙잡아서 흡수를 방해합니다. 영양소 도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가 있어도 피틴산이 붙잡고 있으면 우리 몸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물에 충분히 불리면 됩니다.
병아리콩을 최소 12시간에서 22시간 물에 담가 놓으시면요, 피틴산이 물에 녹아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가스를 유발하는 성분도 빠져나가서 배도 훨씬 편해집니다. 물 온도는 상온이 좋습니다. 급하시면 60도 정도 따뜻한 물에 담그시면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영양소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병아리콩을 싹 틔워 드시면 효과가 100배 넘게 올라갑니다. 100배.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건 논문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병아리콩을 3일에서 8일 정도 싹 틔우면요, 뼈에 좋은 이소플라본 성분이 무려 100배 넘게 늘어납니다. 쉽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싹 틔운 병아리콩을 밥에 넣어서 딱 한 번 드시는 것이 그냥 삶은 병아리콩을 밥에 넣어서 100번 드신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똑같은 병아리콩 한 줌인데 싹만 틔웠다고 효과가 100배라니 안 하면 손해 아니겠어요? 왜 이럴까요? 싹이 트는 과정에서 씨앗이 살아나면서 영양 성분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도 확 늘어납니다. 단백질과 전분이 작은 조각으로 분해돼서 소화도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피틴산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싹 틔운 병아리콩은 그야말로 영양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집에서 어떻게 싹을 틔울 수 있을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병아리콩을 깨끗이 씻어서 하루 정도 물에 불립니다. 첫째 날이 지나면 물기를 빼고요, 넓은 그릇이나 체에 펼쳐 놓습니다. 그 위에 젖은 거즈나 면포를 덮어주세요. 그리고 하루에 두세 번씩 물을 뿌려주시면서 3일에서 5일 정도 기다리면 됩니다. 싹이 1심이에서 2심이 정도 나왔을 때가 영양가가 제일 높습니다. 너무 길게 키우면 오히려 영양소가 줄어드니까 적당히 싹이 나왔을 때 바로 조리하세요. 자, 이제 오늘 당장 만들 수 있는 레시피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아리콩 너트입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인데요. 먼저 병아리콩을 물에 12시간 이상 불려줍니다. 물의 양은 병아리콩의 2배에서 3배 정도로 해주세요. 다음으로 불린 병아리콩을 20분에서 30분 정도 삶아줍니다. 부드러운 식감을 좋아하시면 좀 더 익혀주세요. 삶은 병아리콩을 건져서 후라이팬에 물기를 날리는 느낌으로 기름 없이 볶아줍니다. 다음으로 올리브유 한 큰술 정도 살짝 버무려 주시고요. 여기에 강황가루 반 티스푼, 후추 조금 뿌려주세요. 강황과 후추를 함께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염증을 잡아주고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커큐민은 혼자서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여기에 후추를 같이 넣으면 후추의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 흡수율을 무려 20% 올려줍니다. 엄청난 시너지 효과입니다. 잘 버무린 다음에 에어프라이어 160도에서 20분 돌려주시면 끝입니다. 바삭바삭하고 고소해서 간식으로 조금씩 챙겨 드시면 혈당 관리와 뼈 건강에 딱 좋습니다. 두 번째는 후무스입니다. 후무스는 중동 지역 음식인데요, 병아리콩을 갈아서 만드는 페이스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된장 같은 거예요. 빵이나 채소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만드는 법입니다. 먼저 병아리콩을 푹 삶습니다. 싹 틔운 걸 쓰시면 더 좋고요, 통조림을 쓰셔도 됩니다. 단, 통조림 쓰실 때는 물에 30초 이상 꼭 헹궈주세요. 나트륨을 씻어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준비하시고요, 레몬 하나를 짜서 즙을 내주세요. 들깨가루나 참깨가루를 적당히 준비하시고 이걸 다 믹서에 넣어서 올리브유 조금 넣고 갈아주시면 끝입니다. 떠먹었을 때 부드러운 크림처럼 되면 완성입니다. 여기서 시금치와 레몬즙을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병아리콩과 시금치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식물성 철분은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레몬의 비타민C가 이 철분 흡수율을 무려 67%나 올려줍니다. 그리고 참깨의 기름 성분이 시금치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와줍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바뀌는데요, 눈 건강과 피부에 아주 좋습니다. 참고로 이 후무스의 혈당 지수는 6밖에 안 됩니다. 기름이 들어가면서 소화가 더 천천히 되기 때문인데요, 당뇨나 당류 전 단계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녁 늦게 배고프실 때 오이나 당근을 여기에 찍어 드시면 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하셔야 할 분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장이 약하신 분들 계십니까? 병아리콩 드시면 배가 더부룩하신 적 있으셨나요? 그분들은 이렇게 해주세요.
병아리콩에는 갈락토 올리고당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장에서 이게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께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처음에는 아주 조금만 드셔보세요. 한 큰 술 정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양을 늘려가시면 장내 유익균이 적응하면서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싹 틔운 병아리콩을 드세요. 싹 트는 과정에서 가스 유발 성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장이 약한 분들도 비교적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통풍이 있으신 분들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콩에 퓨린이 많다고 들으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아리콩은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최신 연구를 보면 퓨린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고기나 해산물에 들어있는 동물성 퓨린은 확실히 혈중 요산을 올려서 통풍을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콩, 시금치, 버섯 같은 식물성 퓨린은 요산을 올리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 수천 곳에서 수만 명을 조사한 대규모 연구에서 식물성 퓨린을 먹는 분들은 통풍 발병률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병아리콩의 식이섬유가 요산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극심한 급성 발작기에는 모든 음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병아리콩 드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병아리콩만 잘 드셔도 좋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또 한 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병아리콩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폭발하는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내용인데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가장 좋은 조합입니다. 첫 번째 조합은 병아리콩과 현미입니다. 병아리콩만 드실 때는 필수 아미노산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9가지인데요. 병아리콩은 이 중에서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현미에 바로 이 메티오닌이 풍부합니다. 병아리콩과 현미를 함께 드시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갖춰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단백질을 완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만들고 면역세포를 만들고 호르몬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밥에 현미와 병아리콩을 함께 넣어서 드시면 이 조합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두 번째 조합은 병아리콩과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전립선암, 유방암 예방에 탁월하다고 알려진 성분인데요. 그런데 이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됩니다. 병아리콩 너트에 올리브유가 들어가죠. 바로 그 올리브유가 라이코펜 흡수를 도와줍니다. 실제로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병아리콩 너트 간식을 드실 때 방울토마토 몇 알을 곁들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세 번째 조합은 병아리콩과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혈당을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고 항균 효과가 있는 성분인데요. 이 알리신과 병아리콩의 저항성 전분이 만나면 혈당 관리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후무스 만드실 때 마늘 한두 쪽을 함께 갈아 넣어보세요. 맛도 훨씬 깊어지고 효과도 훨씬 좋아집니다. 마늘은 으깨거나 다진 후 10분 정도 놔두셨다가 드시면 알리신이 더 많이 활성화됩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이번엔 반대입니다. 병아리콩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떨어지는 음식 이야기입니다. 병아리콩 드실 때 커피나 녹차를 바로 드시면 안 됩니다. 커피와 녹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탄닌이 병아리콩의 철분과 아연을 꽉 붙잡아서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 피가 부족하신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병아리콩을 드신 후 최소 1시간은 지나서 커피나 녹차를 드세요. 1시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병아리콩이 뇌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집중해 주세요. 병아리콩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콜린은 뇌에서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콜린은 뇌의 연료입니다. 이 연료가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낮아지고 나중에는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를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세틸콜린의 원료인 콜린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기억력 테스트 결과가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병아리콩 한 컵에 콜린이 약 70mg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400에서 500mg인데요. 병아리콩이 콜린을 꽤 많이 공급해 주는 겁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강황의 커큐민도 뇌에 좋습니다. 커큐민이 뇌에서 아밀로이드 플라크라는 물질이 쌓이는 걸 막아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플라크는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인데요. 병아리콩 너트에 강황과 후추를 뿌려 드시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까지 챙기는 겁니다. 병아리콩을 매일 드시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약이 아닙니다. 음식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걸까요? 너무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연구들을 보면 하루에 병아리콩 반 컵에서 한 컵, 그러니까 약 100g에서 160g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드셔도 해롭진 않지만 장에서 가스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하루 2큰술 정도부터 시작하셔서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밥에 넣어 드시거나 간식으로 드시거나 후무스로 만들어 드시거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3주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혈당이 안정되면서 식후에 나른해지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4주가 지나면 허리 라인에 변화가 느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3개월이 지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달라지는 걸 혈액검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오래 건강하게 지내시고 싶으시다면 오늘 저녁 병아리콩을 물에 담가 놓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병아리콩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당뇨와 뱃살을 막아주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골다공증을 예방하며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서 심장과 혈관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그냥 드시면 10분의 1 효과입니다. 반드시 12시간 이상 물에 불려주세요. 그리고 3일에서 5일 싹 틔우면 효과가 100배 넘게 올라갑니다. 오늘 저녁부터 물에 담가 놓으시면 내일 점심부터 바뀝니다. 비용은 단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집에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손주들과 오래 건강하게 지내시려면 오늘부터 병아리 콩물에 담가 놓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